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주간 배달해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단연 경향신문부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완구 총리에게도 재선거 때 3천만 원 주고 왔다. 따옴표가 달렸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경향신문과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건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는 이완구 총리가 충남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을 텐데요. 성완종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진 성완종 전 회장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 속 8명의 정치인 중에 이완구 총리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돈 액수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보궐선거를 한다면 이완구 총리는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돈 빌려다가 이완구 총리 선거자금 3천만 원을 대줬다 이런 얘기죠. 또 이완구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경향신문 기자가 던지니까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이렇게 성완종 전 회장이 밝혔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선거가 2013년 4월 아닙니까? 예.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완구 총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회장이 숨진 다음 그 측근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서 성완종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라고 꼬치꼬치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의 이름을 들먹이며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뒤 왜 언론사에 그런 제보를 했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완구 총리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 경향신문 이면에 실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갖고 있는 인터뷰 녹취 파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나요? 하나씩 토막토막 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는 공식 비공식 정치자금 후원받은 바 없다 이렇게 밝히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2013년 재보선 때 도와줬다, 3천만 원의 돈을 줬다 밝힌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완구 작품이다. 사정대상 1호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잡는다. 이러면서 이완구 총리를 겨냥했는데, 사정을 당해야 할 사람이 본인이 도리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이완구 같은 사람, 사실 사정대상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조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완종이가 산 것과 이완구가 산 것을 쭉 비교해 보십시오. 이완구 청문회 자료하고 성완종 조사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알아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말이 안 먹히고 내가 나쁜 짓 했으면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허태열, 김기춘, 홍문종 세 사람의 금품 전달 사실을 차례로 언급한 다음, 지난번에 2013년 4.24 부여 청양 보궐선거를 냈지 않습니까?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 양반 공천해야 한다고 서병수 사무총장한테도 나도 말하고 많이 거들고, 이 양반은 큰일 해야 하실 분이라고도 했어요. 그때 선거사무소도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천만 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 거지요. 회사 돈 빌려다가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죽이기 마음을 품었다고 보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희생되는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과 달리 다급할 이유가 없는 입장입니다. 리스트에 이완구 총리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은 그에게 돈을 줬다거나 액수, 날짜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진 그랬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기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 측근들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로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예. 국민일보 독자님들, 경향신문 1면 또 2면 보시면은 이 아리송함이 다 풀리실 겁니다. 왜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다급했는지. 예.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2013년 재보선 당시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성완종 전 회장이 찾아가서 3천만 원을 줬고, 이 3천만 원은 공식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완구 총리 측이 꿀꺽했다, 이런 증언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충격적인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자금 1억 원이 2011년 당대표 선거 당시 홍준표 캠프의 특보였던 윤모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에게 측근을 통해서 1억 원을 줬다라고 폭로한 내용 중에 이 측근 윤모 씨에게 돈이 전달된 부분까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명 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첫 번째 수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메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보낸 다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 기업 측의 한 핵심 인사는 성완종 전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윤모 씨. 윤모 씨인데 동아일보는 A씨라고 하네요. 왜 A씨라고 할까요? 이 윤모 씨가 전 동아일보 기자라서 이렇게 봐주는 걸까요? 하여간 A씨라고 표현하네요. 동아일보는. 이 A씨를 통해서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도록 한 뒤 돈이 제대로 건네졌는지 홍준표 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 인사는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 가운데서 여럿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회사에서 대규모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본사에서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돈, 즉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억 원 가까이 받아갔는데 검찰 조사에서 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용처를 메모로 또 경향신문 기자 인터뷰로 이렇게 남긴 셈이 된 건가요?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총선 및 대선이 있던 2011년에서 2012년에 인출된 돈이 17억 원으로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친박 인사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남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겠지요.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4년부터 11년 동안 정관계 고위 인사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비망록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망록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분이 나오네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비망록 원본 가운데 2012년 4월부터 2013년 말까지 약 2년치 접견 기록 일부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6월 21일 아침 9시 40분 유정복 국회, 10월 23일 12시 반 이완구 메리어트 호텔 중식당, 그리고 11월 16일 낮 12시 이병기 오미지, 그리고 2013년 3월 황우여 홍문종 기독교인 간담회, 그리고 4월 27일 7시 반 김한길 모모야마. 이 비망록은 단순히 만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품 로비와 연관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비망록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2번이나 등장하네요. 친분이 각별한 모양이죠. 또 보니까 같은 충청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정관계 인사를 만난 비망록, 너무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간 장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과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닷새 전 친지 한 명과 함께 정치권 인사 A씨를 만나서 정치권 금품 제공 사실 일부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이 인사는 지난 9일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의 윗도리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메모가 발견된 데 대해서 이 메모는 일도 아니다 라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확대판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A씨를 만났단 말이죠. A씨에게 성완종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왜 만났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A씨로 하여금 권부에다가 이 성완종이가 이 폭로할 마음이 있어 보이더라,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달라 라는 뜻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성완종 전 회장이 그동안 자신에게 정치자금 등 신세를 지고도 구명 요청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 한 여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던지 함께한 친지가 목을 축이라며 계속 오렌지 주스를 사올 정도였다고 이 A씨가 말하더라라고 A씨의 지인이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그런 흥분,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입니다만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째서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성완종 전 회장이 흥분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규명돼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이면을 보면은 측근들이 전한 인맥 관리와 관련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비망록 관련한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인과 측근들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한 번 만난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람 욕심이 많아서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세상 모든 일을 인간관계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에 따라서 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만나는 것에 공을 들여왔고 그 기록은 상세히 정리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직접 영접하고 모시는 스타일인데 자기 편을 삼으려고 적극적인 선물 공세도 펼친다는 겁니다. 정치 자금도 보면 대부분 손수 전해줬다고 하는데 측근들 이야기로는 8명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군요.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2대 외에 최소 1대의 휴대전화를 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서 금품 제공 진술을 녹음했는지 그 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YC 인터뷰가 있습니다. 평소 충남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이 성완종 전 회장을 자주 만났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의 전화번호는 3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3의 휴대폰은 성완종 전 회장의 부하 직원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Y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밤 9시 반쯤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서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 심사 전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던 4월 9일 아침 9시 반 법원에 도착해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 두절이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충청 지역의 지자체장을 지낸 다른 측근도 성완종 전 회장과 직통으로 연락하던 번호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번호 2개를 더 갖고 있었다. 비서진을 통해서 전화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쓰던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실제 몇 개의 전화를 사용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일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제3의 휴대폰은 확보하진 못한 상태인데요. 이걸 유족이나 경남기업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금품 로비 진술과 관련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도 상대가 또 뭐라고 얘기했겠죠. 이걸 다 녹음했는지 그게 또 관심이 되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똥줄이 탄 새누리당 야당도 공범이다. 경향신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총질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이야기는 뭐냐? 검사 출신입니다.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녹음 파일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 행위라도 하고 있는 양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김무성 대표 그제 경향신문은 빨리 이 녹취 내용을 공개하라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야당도 공범이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두고 서울신문은 이면에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외압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여권이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억울하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터라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대표라는 무게감을 감안한다면 수사팀에게 마치 야당까지 수사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치 못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검의 검사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수사의 단초가 나오지 않은 야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검찰 수사 과연 잘 될까? 특별수사팀을 꾸리긴 했지만 말이죠. 한겨레 3면을 보면은 이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 김진태 총장은 법무부 황교안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황교안 장관은 내각을 통할하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개통상 보면은 그게 마땅한데요. 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가 뭐 이렇게 큰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황교안 장관은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이번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이 과연 수사 상황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구조가 수사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3면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차례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 당연히 야당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장은 여러 종편과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인용되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진상은 무엇일까? 한겨레 5면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2005년 5월 1차 사면, 2008년 1월 2차 사면, 이 혜택을 입은 성완종 전 회장. 이 사람을 어째서 이렇게 사면을 해줬느냐? 이 참여정부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뭔가 받아먹은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깔려 있습니다. 자, 때마침 1차 사면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차 사면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민정수석실이 명단을 작성하면은 죄질과 수용 이력 등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다음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실시되는데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성완종 전 회장 사면에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실 제기할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두루 문의해 봤더니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은 우리 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비원인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내내 민정라인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사면 대상자를 추릴 때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 성완종 전 회장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나 당시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면 대상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임기 말에 다시 사면에 재차 포함된 것은 당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털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완종 전 회장은 사면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나라당 요구, 한 번은 MB 인수위와 조율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참여정부에다가 덮어씌우는 거 인셈이네요, 보니까. 예.
국민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할 당일 금품 메모 내용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실세 실명이 등장하니까 경찰이 몸을 사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메모 발견 사실과 내용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아니 권력의 실세 이름들이 쫙 나열돼 있고 그 옆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메모, 게다가 그 옆에는 시신이 있고, 그런데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야, 나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경찰입니다. 예, 이런 경찰이 4월 16일에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리면 차벽을 세우겠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경찰입니다. 특종을 연일 터뜨리는 경향신문, 30년을 보니까 김민아 논설위원회 경향의 눈 칼럼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진태 수사 못한다에 걸겠다. 여기서 김진태는 검찰총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수사라 하면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6필로 작성된 메모 관련한 수사를 말하겠죠.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경향신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 하태열 전 실장에게 7억 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아침 8시쯤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찰 수사에서 그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3시간여 후에 상황은 급변했다. 최윤수 차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성완종 전 회장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됐다. 금액이 기재된 사람은 5명에서 6명이고 경향신문에 보도한 2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브리핑이 이루어질 즈음 경향신문은 성완종 전 회장의 녹음 파일 일부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 메모지의 존재를 고백했을까? 검찰은 이 메모지를 유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특정 검사를 비난하려 함이 아니다. 최윤수 차장 또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받는 처지 아닌가. 지위 계통에는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도 들어있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 공소시효부터 들먹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시효가 끝났고 단순 뇌물죄도 마찬가지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만 시효가 남아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법감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법리만 들어놓았다. 묻고 싶다.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법을 따지는 검찰이 왜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했는지.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마누라와 아들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의 성패는 2012년 대선 자금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에 달렸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정식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은 홍문종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쓴 셈이다. 공소시효도 충분하다. 문제는 검찰의 의지다.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들 만한 사안인데 검찰이 손댈 수 있을까? 김진태 검찰의 궤적에 비춰볼 때 수사 못한다 쪽에 걸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철저 수사, 엄정 수사를 강조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째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셨는데. 대선 자금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그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은 여야가 있는 겁니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됩니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됩니다. 부정비리 발본세관 운운하시던 이완구 총리. 본인이 사실상 피의자가 되니까 나도 연유를 모르겠다며 사실상 검찰에다가 나는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데.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총리가 지금 국정 운영의 이 막중한 것을 놓고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내지 별도의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여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신 박근혜 대통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가시는데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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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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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김진태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로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피해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서울신문 사면 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4.29 재보선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4곳 전패 위기감이 고조됐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의 우세가 예견됐는데 성완종 파문 이후 여야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최대 3곳의 승리를 바라보던 새누리당은 성완종 파문 이후 4곳 모두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인천 서강화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을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이 선거의 막판 최대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온 후에 밤부터 그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춘천 10도에 머물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치겠고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라는 예보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